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방금 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네. 시장 하여튼 참 드라마틱해요 요즘. 네. 그렇죠. 생각보다 빨리 리스크온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기는 했었는데 뭐 어닝 시즌 끝나고 나가고 이 FOMC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좀 긍정적으로 더 세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항상 좀 생각한 거 본다는 게 한 우리가 원래 세게 볼 때가 한 3,400 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지금은 FOMC 다들... 전에는 3,300 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죠.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생각한 스케줄보다는 한 2주 정도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웃긴 얘기 해줄까요? 제가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여기다 반등이 오면은 이번에는 한번 좀 또 사람들이 이제 훅 할 수 있는. 근데 사실 또 굉장히 아리까리한 게 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다른 행보를 보이잖아요. 어제. 네. 요건데 어제 그 외국의 어떤 데이터들 보면 반도체 가격이 하여튼 좀 빨리 꺾일 것처럼들 전망하는 것들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이면 바로 오버서플라이 들어간다고 보는 것 같아서 1분기면. 그러다 보면 이제 하이닉스는 어제부터 좀 그래서 영향을 받는 것 같고. 네. 전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9일날 그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9일, 15일 관련. 그러니까 굉장히 종목을 타겟팅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9일, 15일에 무슨 이슈가 있었죠? 9일날 이제 뭐 JY 뭐 사면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스토리텔링은 뭐냐면 나오면 이제 투자들 많이 하지 않냐. 그러면 ROE가 올라갈 것이다. 이건 거의 이제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논의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랬을 때 저희가 가장 쉽게 접근했던 거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세미나 하는 거를 전 주로 이제 여기 사일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봤을 때 가장 유망한 거는 리오프닝이다 우리는.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자료에도 어제 써놨어요. 어제 미국 증시도 그런 흐름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딱 그거였어요. 그거랑 또 하나는 철저하게 개별 기업 이슈로 종목시장으로 간 두 가지가 겸용돼서 가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어제 나왔더라고요 미국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오늘 하여튼 다음 주 일정 같은 거랑 뭐 아이디어 좀 모아봅시다. 네. 시작하시죠. 네, 다음 주 일정부터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 일정 두 가지 정리했는데요. 요새 뭐 휴가철이고 미국 의회도 휴회하고 그래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다음 주 일정하면 대부분 뭐 백신 접종 예약 시작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미국도 휴회하고 그래가지고 정치학 쪽에서는 이슈가 좀 나올 게 없어가지고 두 가지 정리하긴 했는데 일단 다음 주에 미국 정례 분기 국채 차환 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국채 발행하는 거고요. 저는 이 부채 한도 올라가는 거 이번에 좀 협상하는 거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실패까지는 뭐 네네 뭐 예정돼 있었던 차환 발행도 이거 규모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예정돼 있는 건 그대로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5월이랑 규모는 똑같고 뭐 9월달에 이제 그 예산이 넘어가잖아요. 회계연도가 넘어가잖아요. 11월에는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건 예산안 나와봐야 알고 어쨌든 8월에 하는 거는 5월이랑 똑같은 규모를 차환 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생각보다 수요가 몰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시장 금리가 하락하려나? 이런 거 보면은 봐야 되는 이슈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는 늘 그 예정돼 있었던 일이 그냥 원래 예정대로 이루어진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심 있으실 만한 내용은 다음 주 목요일날 아침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6시에 MSCI 정기 리뷰가 발표가 됩니다. 뭐 거론되는 종목으로는 들어오는 게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SK 아이테크놀로지 이 세 가지 정도가 얘기가 되고 에코프로비엠이 우리가 좀 바이콜했던 종목이어서 네 이거는 좀 가능성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아는데 이제 잘 활용하시라고. 근데 보통 보면은 막상 들어가는 거는 8월 말이에요. 8월 30날인가로 알고 있는데 주가는 이게 발표되고 이 실제로 들어가는 그 2, 3주가 제일 셉니다. 수급 쪽에서는 생각보다 액티브 쪽에 들어오고 패시브가 들어올 때는 뭐 액티브에서는 뭐 이제 차익 청산해가지고 약간 오히려 좀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급 쪽에서는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한 3주 정도 좋아진다. 뭐 이 정도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카카오뱅크랑 그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랑 다음 주에 상장을 하는데
이것들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정기 변경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특별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는데 너무 데이터가 좀 적거든요.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이렇게 상장이 되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오면은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삼성 SDS 이런 거 됐을 때 보면은 특례로 뭐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바로 이번에 무리해서 정기 변경에 넣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거는 많이도 알려진 이슈였고 뭐부터 네. 할까요? 뭐 이제 경제 지표가 있기는 한데요. 아니 여기 뭐 차이트 넣어놓긴 했는데요. 뭐 넘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은 FOMC 이전에 지금 연준 이 위원들 발언이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발언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월러 연준 이사가 뭐 빨리 뭐 테이퍼링 그쵸?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고용지표 잘 나오면 뭐 10월에도 할 수 있었다. 네네네. 10월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연준 부의장 클라리다 리차드 클라리다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말에나 돼가지고 2023년에나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태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클라리다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내년 초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내년 말에 한다고 하는 거를 이게 귀담아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보기엔 원리 이사인가? 아니 이번에는 지금은 부의장이시죠. 네, 원로는 이사. 그렇죠. 네. 그분 말언이 더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순 있죠. 이제 임기로 보면은. 그렇죠. 뭐 이런 말 해도 되는 말이 좀 갈참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둘의 뭐 하여튼 예. 네, 뭐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매파적인 의견들이 좀 나오는 거에 시장이 좀 반응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주에 이사들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돼 있으니까 뉴스 플로우에서 되게 많이 나올 거고 시장도 이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물론 이번에 맨 처음 이슈로 다뤘지만 네네네. 미국이 이제 국채보랑 못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스텝슬링 때문에 이제 그러면 뭐 줄어들 뭐 정말 그 사태까지 갈 때까지 협상을 완료를 하냐 못하느냐 이건데 어쨌든 좀 그래도 좀 국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입찰은 열심히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도 뭐 금리가 이렇게 막 치고 나가기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은 거니까 경기랑은 무관하게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네, 5페이지에 차트 2개 정리했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참 저 이런 인덱스 있는 거 처음 알았는데 골드만에서 이런 거 어디 원래 그거 잘 만들어요. 네, 골드만에서 그 러셀 1000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미국 기업들 중에서 중국 노출도가 높은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이용해서 인덱스를 만들더라고요. 골드만에 보면은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특이한 거 많은데 이런 티커는 좀 잘 안 알려져 가지고 찾기 힘들어요. 찾기 힘든데 재본적으로 있는 것도 난프로피테이블 인덱스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찾아야지 찾을 수 있는 인덱스들이거든요. 어쨌든 이 러셀 1000에서 중국 비중이 높은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인덱스인데 중국 뭐 제재 이슈로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더라도 지금 러셀 1000에 비해서 이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뭐 여기에 노출도가 높은 미국 기업들은 좀 생각보다 피해를 안 입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도 중국이랑 이 되게 그 매출 기여도가 높잖아요. 중국은 그런 입장에서도 중국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너무 이렇게 당연히 시민적으로는 안 좋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안 좋게만 볼 이슈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이슈인 것 같아서 이 차트 넣었습니다. 뭐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 좋은 이슈는 아니죠. 근데 뭐 이게 경기 개선되는 효과랑 뭐 중국 정책 이슈랑 나눠서 보면은 이거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줄여야 되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아래쪽에 있는 차트는 이 달러 인덱스랑 이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이 넣는 건데요. 달러 인덱스랑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흐름을 보여왔는데 최근에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이렇게 좀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달러는 올라왔습니다. 달러가 올라왔었던 이유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특히 이머징 국가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 확산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백신 접종률 높고 경제 상황 좋은 거기에다가 뭐 테이퍼링 이슈까지 있는 달러 쪽으로 자금이 유입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 달러 강세는 조금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꺾여 있는 이유가 뭐 결국에는 펀더멘탈로 복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같이 넣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기는 한데 이 예상보다 더 좋은 거냐라고 하면은 그 단계는 조금 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이 좋은 거죠. 절대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냥 좋은데 예상보다 이제 좋으냐라는 거에 대해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다른 이런 거죠. 모습을 보인다는 건 네네. 지표가 이제는 좋기는 한데 그치. 딱 기대한 수준으로 좋게 나오고 있는 거죠. 기대를 넘어설 정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달러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됐었는데 이게 경제 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제 생각에는 이 요인도 있는데 결국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도 있고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이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그거 보면은 결국 달러는 좀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리오프닝의 정도예요. 백시네이션의 정도를 갖고서 환율이 최근에는 네. 상당히 연동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보급되는 속도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서비스업이 오픈되는 정도가 범위가 나올 거고, 특히 미국처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이게 상당히 강세 요인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각자 나라들이 리쇼링 하면서 각자 생산 체제를 가져가니까 자체 시장이 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좀 강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좀 긴 이슈고,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제일 당혹스러운 건 이거 아닐까요? 오늘 아침에도 네. 야 미국 떴고 뭔가 버텨주는데 이거 내가 사면 뭐 요즘 우리 표현으로 내가 사면 빠지고 왜 내가 팔면 오르지?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보통 이런 변동성이라든가 전환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시장을 참 이건 이제 나중에 내가 책 쓰면은 꼭 기록해오고 싶은 해요. 올해가 두 가지 점 때문인데, 첫째는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시장에 힘이 됐던 걸 처음 봤고, 작년이랑 올해 그렇죠. 특히 올해가 강했죠. 작년은 기존 투자자들이 했다면 올해는 올해 신규 이후에 투자자? 신규 투자가 들어왔어. 내가 봤을 때 그게 언제냐면 내가 잊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염동찬 연구원 내가 네. 그날 기록을 해놨거든. 삼성전자 한번 확 친 날 있었잖아. 확 친나네 대체 언제? 내가 어제 사실 어떤 분들이랑 식사를 했는데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모셨던 네네. 분 중에 하나고, 제가 옛날에 프라베 네. 총괄도 하셨고 있는 분인데, 내가 무슨 식사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전자 얘기를 많이 하게 됐죠. 저한테 전자 뭐 하다가 그날 저는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니까 그 가격 움직임을 그냥 못 보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그 고점 나온 날 9만 뭐 6천 원이 갔던 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날 삼성전자가 개별 종목 호가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네. 아마 주식을 많이 안 해본 개인들이 미친 짓이 들어왔던 날이 그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제야 어제. 그래서 내가 그날 어떠시냐, 보통 자기는 그날 약간 슈팅이 나왔던 것 같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연불리랑 이제 여기서 이제 뭐지 뭐 윤센터비란 걸 녹음을 했는데 내가 정말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 도대체 개인 투자자들이 요새 어떤 사람들이냐 했더니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기한테 가끔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 오면 주식은 물리면 상속해 줄 거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씨. 나뭐 주갈로 피디 앞에서 꾸덕꾸덕 거리는데 내가 그냥 놀란 표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마 나는만 내가 2021년을 기억한다면 이 소위 동학개미라는 단어를 내가 안 좋아하니까 뭐 동학이라는 단어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새롭게 구조적으로 들어온 개인 자금들의 성격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까 몇 년 뒤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모든 것들이 압축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설명력 있는 변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제일 염동찬 분한테 주목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정말 딴 게 아니더라고. 그냥 백시네이션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상관도가 나옵니다. 진짜 이거 해보면. 그래서 뭐 내가 자료하는 것도 이렇게 길어졌는데, 그러다 보면 나는 그 속도에 따라서 지금 되게 불안해 보이는 곳들이 상당히 부상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는 대강은 알겠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비슷한데 뭐 6페이지 자료에도 나오기는 해놨는데 6페이지 자료 이걸 하셨길래 네, 그런 내용을 해놓기는 했습니다. 설명 좀 결국 해줘요. 백신을 많이 맞기는 했는데
그게 치명률은 낮추는데 확진자 수 늘어나는 걸 막지는 못하고 나는 있는 것 그래서 같더라고요. 백신을 맞으면 내가 죽지 않는 치료제가 나오거나 네. 내가 죽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그렇죠. 생각만 일단 들어도 많이 위드 걸릴 코로나로 수는 있는데 갈 거라는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이게 당연히 경기 활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재밌는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 치명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확진자 수에 따라서 그래?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나는 뭐- 그냥 치명률이 낮아지면은 네. 리오프닝을 더 세게 가야 된다 했는데 내가 그럼 잘못 생각한 거야? 뭐 시차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은 이게 시차가 있다면 투자자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여기 차트 보시면요. 그림 3번이랑 4번이 유럽에서 뭐 스테이 앳 홈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 이거를 그 호텔이나 여행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로 나눠준 건데 이게 상승하는 구간은 그 저희 뭐 언택트라고도 하죠. 뭐 이런 기업들 강세 구간이고 떨어지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 강세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 스테이 홈 인덱스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라고 보면 그림 5번인데요. 이 하늘색 선으로 나타난 그 밑에 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 되는데 하늘색 선이 미국 신규 확진자 수고요. 파란색 선이 리오프닝 관련주의 상대 지수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 좀 있어야 되는 그 스테이홈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스테이 앳홈 인덱스가 뭘론 종목으로 들어있냐 보니까 뭐 진가도 있고 AMD도 있고 코나그라 브랜드 같은 뭐 집에서 음식 해 먹는 데도 있고 블리자드 같은 데도 있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결국에는 다시 그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델타 변이 이슈 때문에 이것들이 다시 뭐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인다면은 저는 그 매수해야 될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갑자기 개인적인 걸 가끔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뭐 여기서 하는 얘기나 클라이언트 만나서 하는 얘기나 뭐 똑같이 해요. 스타일이 다. 여기서 한 건 나의 그래도 그게 매력 아닌가요? 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유한원 PD는 내가 매력적이지 않아. 그분은 매력적이지 않나? 내가 뭐 우욱하는 거 있어서 그렇지. 뭐 알았어. 근데 어쩌면 저렇게 어이없어 하면서 웃을 수가 있냐 다. 진짜 인간적으로 당신을 말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근데 어제 이제 점심시간이 한 2시간까지 갔었거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이제 리오프닝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을 보고 이제 여러 계층의 분들도 보고 이제 보면 의외로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매일 저희처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 아닌 분들은 일단 불안해들 하시더라고. 리오프닝 관련 리오프닝 얘기를 하면 어떠냐면 그런다고 누가 여행을 가겠어? 백화점 아무도 안 간다는데? 뭐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같은 도 우리가 바이크를 많이 하다가 좀 많이 쉬었잖아요. 그러면 백화점 다 비었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반응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고. 근데 이제 물론 기업별로 차이는 게 있죠.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리나 연구원이 실적에 따라서 편의점 주식도 BGF 리테일은 상당히 좋게 보고 뭐 또 안쪽 이거 녹음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연락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오늘 컨콜 3개 있다고 하시던데요? 컨콜 녹음 실적 발표 때문에. 나 다들 바빠가지고 요즘 뭐 하여튼 저도 10시에 컨콜 있어요. 알았어. 좀 항상 말 안 할게. 그거 또 반말한다고 그러시겠네 또.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갑자기 그래서 내가 오늘 더 강조라는 게 이게 굉장히 뭔가 다 확인되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항상 요새 이 말씀을 드려요.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시장을 강하게 매집가 여름이었거든. 내가 여름에 주식 무조건 질러야 된다. 그러면 하여튼 연말에 난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어. 전 세계 1등이 코스닥이니까 지금 주식으로 1등이 코스닥이에요. 전 세계 40개국지에서. 근데 이 정도 올라갈 줄 몰랐는데 여하튼 자네 싼 데다가 그때는 무조건 앞으로 제조업이 형편없어 보였지만 올해 바라보면 제조업이 좋아지는 거였잖아요. 팔리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니까 내년에 그러면 좋아질 게 뭐냐고 생각을 딱 해보면 이쪽인데 이게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근데 이제 느낌은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거 홀딩스 항공이랑 백화점을 갖고 있는 어떤 홀딩스 회사도 말하고 막 여러 가지 종류를 얘기하면 다 반응들이 부정적. 그래서 사실 이 자료도 보면 여전히 뉘앙스는 저금리의 어떤 그런 재테크가 막 이런 쪽으로 왜 포지션이 거기가 강하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나오니까. 근데 제 생각에도 약간 좀 미래를 보고 이거를 뭐 견딜 수만 있다면은 뭐 그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물론 여행을 언제 갈지는 잘 모르겠어 저도 요즘. 아니 뭐 그렇기는 한데 뭐 미국 카지노 같은 거는 어제 바로 반등했어요. 뭐 갑자기 괜히 목소리 높였는데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하시겠다. 하여튼 최근에 이렇게 만나서 느꼈던 거예요. 아 거부감들이 저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막 그래 할 때는 좀 아 저거 진짜 다 저렇게 좋다고 하는 거 찝찝하고 뭔가 내가 말을 했을 때 좀 약간 아니 난 좀 지켜볼게요. 좀 확인해보고요. 뭐 이런 단어 나올 때가 좋거든 나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아직은. 저 투자 격언 중에 그런 말 있죠. 이렇게 대중의 의견이랑 똑같이 가면은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 있겠지만 알파는 못 얻는다. 난 평안을 얻고 싶어 요즘.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 내가 이거 처음 고백하는데 이리 오니까 고백하는데 이번에 어디 다른 프로를 나가는데 내가 결심했던 게 있어 처음에 가서. 요새 욕 좋은 많이 말하고 드시고. 좋은 말 해야지. 그래서 되게 좋은 말 하려고 노력을 했다니까 그래서 무슨 말 했냐면 들어가기 전에 네. 남들이랑도 얘기하고 몇 명이 계속 야 이제 빈지털이 타이밍인데 삼성전자 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빨리 가서 얘기해야겠구나. 근데 엄청 날 좋아해 줄 줄 알았어 그 말을 하면. 왜냐면 삼성전자나 이런 게 한번 다 돌았을 때가 됐다. 그래서 막 그냥 그런 분위기를 빨리 전해야지 하고 갔는데 와 사람들이 기분 나빠. 왜 그걸 기분 나빠져? 빈집털이라는 단어가 좀 별로인가요? 빈지털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 그러니까 입장에서 비어 있는 것들을 슬쩍 먼저 들어가서 걔들이 이제 그런 개념인 건데 여기서 이제 개인들을 상정하지 않은 거는 개인들은 집단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막 집약돼서 한 번에 못 들어온다 보는 거죠. 이게 별 아무 의미도 없이 했단 말인데도 이렇게 거부감들이 있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웬만하면 좋은 말만 하는데 역시 내 성깔이 안 되는 게 막판에 자꾸 이거 물어보니까 내가 약간 표정을 내가 보고서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 당신 집에서 하듯이 우fel PD 알잖아 내 표정. 난 바로 표정이 나타나거든. 뭐 이런 걸 물어봐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내가 안 되지 그게. 그래서 맨날 물어본대. 어떻게 하면 대중들을 날 좋아하게 할까.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왜 듣기 싫어하는 표정이다 당신 먼저. 여하튼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요새 그런 기업들을 계속 뒤져보는 중인데 야 이게 문제는 천차만별이더라고. 희한하더라고 이게 비슷한 업종인데 완전히 달라. 네 맞아요. 맞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시장이. 그래서 아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도 느꼈지만 같은 반도체였는데도 미국에서도 뭐 AMD랑 엔비디아는 되는데 뭐 마이크론은 좀 쉽지 않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고 이게 업종 자체가 뭐 좋아진다 나빠진다라는 이슈랑 개별 종목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게 이슈랑 섞여 있으면은 어디는 업종 이슈가 이기고 어디는 종목 이슈가 이기고 이게 좀 다 달라요. 오늘도 웃긴 게 어제 이제 BGF 리테일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야 이건 엄청 잘 나왔거든. 근데 그 전에 또 편의점 모에서는 되게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하여튼 이 단적이 이번 이거였고 이건 또 우리가 아직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하여튼 어떤 업종도 이건 좋은데 이건 또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걸 그럴 자신 없으시면 그러니까 종목장이다 보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최근에 좀 센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외 종목에서 뭔가 이렇게 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개인 입장에서는 이 종목 어떤 걸 들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게 다른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건 맞습니다 지금. 별 영향가 없는 얘기인데 마치 대단한 것이나 또 얘기했네. 넘어볼까요? 네, 8페이지에 있는 이제 실적 말씀드리면은요. 지난주에 실적 역시 상향 조정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이었습니다. 맞아요.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 한 일주일 정도를 보면은 삼성전자 이슈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가 이익 추정치도 상향 조정됐고 주가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간 실적으로 지금 하반기 실적만 남았는데도 1조 이상이 상향 조정됐으니까 컨센서스가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 뭐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독일어 발음을 해주고 싶지만 차마 욕먹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 한번 염두에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반도체 이게 프로젝션이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개 방향인데 이게 기관이 뭐 어디게 트렌드 폴스 이게 8월 4일 날 나왔어요. 8월 4일 날 저녁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다른데 무슨 뭐
거기 그 하여튼 자장 저기 3% 갔다가 네. 뭐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또 이걸 또 누가 전해주더라고. 나보러 이거 체크했냐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지금. 반도체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다 보면 우리 단단히 한번 자료 하면 와서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는 게 그래서 뭐 사면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 되고 나서 뭐 투자를 많이 하면 뭐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거고 사실 그쪽은 굉장히 큰 주식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 가능성 범위 밖에 있다는 거지. 정말 그러니까 어렵네요.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되면은 올라가는 사이클에서는 이게 그 레버리지가 될 텐데 이게 그 정말 좀 그 안 좋은 예상처럼 부정적인 예상처럼 이게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어렵네요. 정말 예상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네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숫자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업종으로만 봐서도 참 어렵다는 걸 오늘 아침에는 말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계획했던 거 전혀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소위 기대값을 어떤 기대값을 볼 거냐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괜히 저희들이 최근에 강조했던 리오프닝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러니까 좀 이것저것 봐도 뭐 업황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종목들도 이렇게 있고 뭐 달러 인덱스라든지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바뀔지도 좀 예상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치. 좀 마음 편한 거는 뭐 한 달, 두 달 좀 고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리오프닝 관련주가 지금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예상보다는 좀 빨리 바뀌니까 뭐 생각보다 고통을 겪는 기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리오프닝 관련주는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주식을 정교하게 펀더멘탈 베이스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은 가격 전가되는 기업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KCC 글라스 같은 거 좀 모니미트 때 얘기했었지만 유리 가격 전가 가능했던 것들. 제일제당 같은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최근에 햇반보다 다 맨날 뉴스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격 전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슈와스 같이 미국에서도 그게 리오프닝 되면 돌아가는 회사가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종목이 좀 골라내는데 도움이 되시고 그걸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애널리스트에 뭐 제가 주가를 바이를 했느니 홀드를 했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들이 갖고 있는 자료 만들 때 만든 표가 있어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건데 애널리스트 작업 중에 대다수는 노가다는 그 자료 데이터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고서 내가 좋아 보이면 좋다고 말하고 나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타사 자료를 보거든요. 그리고 회사 자료도 이제 보면 그 표랑 데이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 거기서 내가 추론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종목을 피킹하고 섹터를 피킹하는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이게 제가 이제 표현하 되면 애널리스트가 어느 날하고 가격 올렸다 내렸다 이거 갖고서 자꾸 해보시면 남 탓하게 되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하게 되죠. 그냥 뭐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오늘 말씀드린 것도 그냥 제 생각이고 또 염동찬 연구원이 아까 생각을 말했고 우리도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염동찬 연구원 생각이 똑같진 않잖아요. 신중호랑도 똑같지 않고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그런 거보다는 진짜로 어느 회사가 좋아지고 있나 찾는 방법 말은 쉬운데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데 사실 그거를 찾아내는 보고는 리서치 자료에 여러 가지 표랑 그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경력이 좀 되잖아요. 저는 몇 가지 징후로 오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그쪽이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투자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종목들을 좀 골랐으면 좋겠다. 너무 강요하는 거 같나? 네, 콩콜 가야 되지? 네, 콩콜 때문에 끝낼게요. 좀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로 볼까요, 다만? 뭐 일단 실적까지는 다 얘기했고 하나 더 체크해드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16페이지 차트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좋아, 네. 연간 이익 추정치가 다시 다 올라가는데 이머징 쪽이 꺾이는 게 확인되고 있는 애인데요. 가운데 쪽 제일 아래 있는 게 그 이머징 아시아고요. 두 번째 있는 게 남미 지역입니다. 생각보다 남미랑 아시아 지역 이익 추정치가 좀 빠르게 꺾였고 유럽이라든지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로벌리 보면은 지금 딱 본부장님 말하신 대로 좀 백신 접종 많이 된 데가 그래도 추정치가 좀 아직 살아있는 모습이긴 한 것 같아요. IMF 전망치도 뭐 네네네. 딱 그렇게 말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sek터 포트폴리오 재편의 기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좀 달러의 방향이랑도 연결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8월 말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시고 만만치 않은 장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